창문 틈으로 들어온 겨울 햇살은 희미하게 방 안을 비췄고 그 빛 아래로 남편의 바싹 마른 얼굴이 드러났다. 젊은 시절 넓던 어깨는 작아졌고 한때 나를 든든히 지켜주던 그 두 손은 힘없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매일같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사랑해서가 아니었다. 의무였다. 결혼 40년, 이젠 사랑도 정분도 다 사라지고 남은 건 남편이 내게 남길 집과 돈, 그리고 그가 숨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유지되는 관계였다. 퇴직 후부터 남편은 급격히 쇠약해졌다. 나는 처음엔 측은함으로 그를 돌봤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돌봄은 짐이 되었다. 내 몸도 예전 같지 않았고 밤마다 잠을 설치며 그의 몸을 뒤집고 약을 챙기고 식사를 준비하는 일은 내 영혼을 갉아먹었다. 그래서 우리는 간병인을 들였다. 젊고 성실해 보이는 여성이었다. 2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내 딸보다도 어린 여자였다. 그녀는 부드러운 손길과 젊은 체력으로 남편을 돌봤다. 처음엔 고마웠다. 나의 부담이 줄어들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방 안에서 흐르는 묘한 공기를 감지했다. 남편이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은 병든 노인의 것이 아니었다. 여자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남편의 숨결은 조금씩 달라졌다. 나는 그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다. 젊은 간병인이 남편의 얼굴 가까이 몸을 기울이고 그 순간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모습. 처음엔 단순히 병든 자의 감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여자는 그 시선을 알고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천천히 아주 은밀하게 그 시선을 받아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그 둘을 방문 틈새로 보았다. 남편의 손이 그녀의 손을 덥석 잡았다. 병든 손이라지만 그 힘은 분명했다. 그녀는 놀란 기색 없이 그 손을 꼭 쥐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숨결만으로도 모든 걸 알 수 있었다. 그날 이후 내 마음속에서 뭔가가 꺼져버렸다. 남편을 향한 연민도 젊은 여자에 대한 고마움도 모두 사라지고 남은 건 오직 하나였다. 의심과 두려움. 그들이 단순히 병실 안에서만 관계를 이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켜온 모든 것, 노후 자금과 집, 그리고 남편이 남길 유산까지 노리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남편의 몸보다 그 젊은 여자의 웃음이 더 두려워졌다. 그 웃음은 마치 모든 걸 집어삼킬 것처럼 달콤하고도 차가웠다. 그리고 그때부터였다. 나는 매 순간 그 여자의 걸음소리와 남편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했다. 이 집 어딘가에서 이미 내 자리를 대신할 누군가가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끼면서. 남편은 젊은 시절 그야말로 잘 나갔다. 큰 회사의 중간 간부 자리에서 묵묵히 일했고 나는 그 옆에서 가정을 지켰다. 사람들은 우리를 모범 부부라고 불렀다. 퇴직할 때만 해도 마을 사람들과 친척들이 모여 성대한 송별회를 열어주었다. 남편은 그날 술잔을 들며 호언장담했다. 이제부터는 당신하고 손주들이랑 여행도 다니면서 편히 살자.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그 후 남편은 빠르게 늙어갔다. 직장을 떠난 그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고 시간이 갈수록 몸도 마음도 쇠약해졌다. 처음에는 그저 허리 통증 정도였지만 어느 날부터 숨이 차다고 했다. 병원에선 나이를 핑계 삼아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만 했다. 하지만 남편은 조금씩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일상적인 일마저 내가 모두 도맡아야 했다. 나는 그 시기를 버티며 돌봤다. 처음엔 연민이 있었다. 함께한 세월이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남편이 나를 환자 옆에 붙은 간병인처럼만 대하기 시작했을 때 내 마음은 조금씩 식었다. 밤마다 식은땀에 젖은 그의 몸을 뒤집고 무거운 약 냄새 속에서 하루를 버텼다. 내가 부인인지 간병인인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수십 번 되뇌며 억지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병원 진료에서 더 이상 집에서만은 돌보기 어렵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내 머릿속에는 두 단어가 떠올랐다. 노후 자금. 우리가 평생 아끼며 모아온 돈, 은퇴 후를 위해 준비했던 그 돈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불안이었다. 결국 나는 간병인을 들이기로 했다. 남편을 제대로 돌보는 동시에 나 역시 숨을 돌릴 시간이 필요했다.
처음 그 여자가 우리 집에 왔을 때 나는 안도했다. 20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 해맑은 얼굴, 그리고 힘이 넘치는 손길. 그녀는 세심하게 남편을 돌보았고 남편의 표정도 조금씩 밝아졌다. 그 모습에 나는 한동안 안심했다. 그러나 그때부터 집안의 공기가 변하기 시작했다. 남편은 내가 방을 비우면 간병인을 부르는 시간이 잦아졌다. 식사 때에도 그녀 옆에만 앉으려 했고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내 마음을 찔렀다. 처음엔 그저 병든 노인의 마음에 스며든 작은 위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나는 간병인의 움직임을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소리, 숨소리, 심지어 남편 곁에서 오래 머무는 시간까지 기록하듯 기억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그녀는 처음부터 남편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남편이 어떤 칭찬에 기뻐하는지, 어떤 손길에 반응하는지를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있었다. 나는 차츰 두려워졌다. 남편이 가진 집, 땅, 예금 통장, 보험금. 우리가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그 젊은 여자의 손끝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상상할 때마다 숨이 막혔다. 하지만 그보다 더 참을 수 없었던 건 내 남편의 시선이었다. 병든 노인의 흐릿한 눈빛 속에서 나는 오래된 부부로서의 나를 보지 못했다. 그 속에 담긴 건 아직 여자를 갈망하는 한 남자의 눈빛이었다. 그리고 그 시선이 향하는 곳은 이제 내가 아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집 안에서조차 낯선 이방인 같았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무너짐이 아직 소리 내지 않고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는 걸 나는 본능으로 느꼈다. 집안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간병인이 들어온 지 한 달쯤 지나자 남편은 그 젊은 여자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했다. 물 한 잔을 마실 때도, 약을 삼킬 때도, 심지어 옷을 갈아입을 때조차 그 여자를 찾았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이건 단순한 간병이 아니다. 가슴 속에서 조용히 속삭이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 변화는 사소한 데서 시작됐다. 남편의 눈빛, 간병인의 손길,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침묵. 남편은 내가 옆에 있을 때와 없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내가 방을 나가면 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표정에 생기가 돌았다. 반대로 내가 돌아오면 금세 병든 노인의 얼굴로 돌아갔다. 그 차이를 보는 내 눈이 뜨거워졌다. 어느 날 아침 나는 남편의 방에 음료를 가져다 주기 위해 문을 열었다. 햇살이 살짝 들이운 방 안에서 두 사람은 내 예상보다 가까이 있었다. 간병인은 남편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고 남편의 손이 그녀의 무릎 위에 놓여 있었다. 순간 그녀의 손이 그 손을 덮었다. 마치 그게 자연스러운 일인 양. 나와 눈이 마주친 그녀는 잠시도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천천히 손을 거두며 태연히 말했다. 몸을 따뜻하게 해드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말보다 먼저 나는 그녀의 눈에서 무언가를 읽었다. 도발. 마치 내 마음을 꿰뚫고 있다는 듯한 그 미묘한 미소와 시선. 그날 이후 나는 두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폈다. 저녁에 내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할 때면 방 안에서 들려오는 낮고 묘한 웃음소리. 남편의 침대 옆에 놓인 물컵의 위치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는 것. 그리고 남편의 몸에서 풍기는 낯선 향기. 그 향은 내가 아는 어떤 약 냄새도 음식 냄새도 아니었다. 밤마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거실 불을 꺼놓고 방문 앞에 앉아 두 사람의 그림자를 지켜보았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고 그 안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겹쳐졌다가 천천히 떨어졌다. 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소리 없는 울음과 함께 내 가슴속 분노가 천천히 쌓여갔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단서가 내 눈을 완전히 뜨게 했다. 남편의 침대 머리맡 서랍 속에서 새로 산 속옷을 발견한 것이다. 그 속옷은 분명 내가 사준 것이 아니었고 남편에게 어울릴 리도 없었다. 아주 젊고 화려한 디자인. 그건 간병인을 위한 것이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모든 확신이 완성됐다. 저 여자가 남편을 돌보는 게 아니다. 그 둘이 서로를 탐하고 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제 단순히 불쾌함이나 질투가 아니었다.
내 집, 내 남편, 내 노후의 모든 것이 저 여자 손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공포가 온몸을 감쌌다. 나는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아직 증거가 부족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의 반응이 두려웠다. 혹시 내가 입을 열면 그가 나를 향해 대래 분노하며 그녀를 감쌀지도 모른다. 그렇게 된다면 나는 한순간에 모든 걸 잃게 된다. 그날 이후 나는 침묵 속에서 칼날을 갈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평온한 척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차가운 분노와 공포가 서서히 자리를 키워가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숨을 죽이며 집안을 지켰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밥상을 차리고 친척들과 통화를 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웃어 보였다. 하지만 내 속은 불안과 분노로 썩어갔다. 간병인 여자의 발소리가 계단을 오를 때마다, 남편의 기침 소리가 깊어질 때마다 내 가슴은 쿵쿵 울렸다. 내가 방에 들어설 때마다 두 사람은 마치 연극처럼 태연한 얼굴을 했다. 그러나 내가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오갔는지는 흔적이 말해 주었다. 침대 머리맡에 시트가 미묘하게 구겨져 있고 남편의 옆자리에 놓인 작은 접시에는 두 사람이 함께 나눠 먹은 과일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간병인의 미묘한 미소. 그것은 마치 나를 시험하듯 우리가 여기 있다고 선언하는 듯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남편의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보았다. 거기엔 남편의 통장 사본과 도장이 함께 들어 있었다. 나는 차가운 손끝으로 그것을 넘겼다. 통장에는 내가 모르는 거래 내역들이 적혀 있었다. 수백만 원이 규칙적으로 빠져나간 기록.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누구에게 건네졌는지 설명이 필요 없었다. 내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이름만 떠올랐다. 그리고 그 순간 간병인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약봉지를 탁자에 내려놓았다. 평소처럼 공손한 미소였지만 그 미소 속에는 억눌린 승리감이 스며 있었다. 나는 서류를 뒤로 감추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그날 밤 나는 몰래 남편의 옆에서 서류를 다시 확인했다. 도장은 깨끗하게 닦여 있었고 남편의 서명은 흐릿하지만 분명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유산 상속 관련 서류가 끼워져 있었다. 거기엔 남편의 이름 아래 그 젊은 여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내 눈앞이 캄캄해졌다. 나는 침대에 누운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는 곤히 잠들어 있었다. 그러나 그의 입가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마치 꿈속에서도 그녀와 함께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 미소가 내 심장을 후벼 팠다. 이제 확실해졌다. 그 둘의 관계는 단순히 욕망에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나를 집에서 몰아내고 내가 지켜온 이 집과 노후 자금을 송두리째 빼앗으려 한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엔 이루어질 수 없으니 내 자리가 사라지길 바라는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간병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남편의 아침 약을 챙겼다. 하지만 그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내겐 협박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남편을 부축했지만 그 손길은 내 자리를 대신하는 승리의 손길이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내가 사라지면 이 집은 완전히 그녀의 것이 된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한 나는 어둠 속에서 소리 없는 다짐을 했다.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이 집의 주인 자리를 내 인생을 그 젊은 여자에게 빼앗기지 않겠다고. 겨울이 깊어갈수록 집안의 공기는 더 축축해졌다. 남편의 병은 악화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또렷해졌다. 병세가 심해지는데도 이상하게 생기 있는 얼굴, 그것은 내가 아닌 다른 존재에게서 생명을 얻고 있다는 증거 같았다. 간병인은 더 대담해졌다. 이전에는 내가 있을 때만큼은 일정한 거리를 지켰다. 하지만 이제는 나의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다. 내가 방에 들어서도 그녀는 남편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유지한 채 나를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몸에서 풍기는 은근한 향수 냄새가 내 코끝을 파고들 때마다 숨이 막혔다. 그 향기는 젊음의 향기이자 내게 없는 어떤 것을 노골적으로 과시하는 듯했다. 나는 낮과 밤의 경계가 사라진 채 눈을 부릅뜨고 두 사람을 감시했다. 그리고 그날 밤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나는 남편의 저녁 약을 챙기기 위해 방으로 향했다. 하지만 문 앞에 다다르자 발걸음이 멈췄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과 함께 낯선 숨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픈 노인의 가쁜 호흡이 아니었다. 낯익지만 결코 들려서는 안 될 리듬, 억눌린 숨결이 섞여 있었다. 나는 손으로 문고리를 움켜쥐었지만 쉽게 열지 못했다. 내 귀는 그 방 안의 미묘한 기척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무언가가 스치는 옷자락 소리, 침대가 삐걱대며 울리는 소리, 그리고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거칠어지는 호흡.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긴장이 터질 듯 이어지다 갑작스러운 정적이 찾아왔다. 그 순간 두근거리던 내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다. 나는 천천히 문틈에 시선을 가져다 댔다. 그곳에서 내가 본 것은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이었다. 남편은 상체를 힘겹게 일으킨 채 간병인의 어깨를 부여잡고 있었다. 간병인은 그 손을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몸을 낮춰 남편의 품에 스스로를 맡기듯 기울였다. 빛바랜 스탠드 조명 아래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한 덩어리로 엉켜 있었다. 숨이 막혔다. 내 발끝이 휘청거렸고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 했다. 그리고 그때 간병인의 시선이 문틈을 스쳤다. 그녀는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물러섰다. 다리가 후들거려 계단 난간을 붙잡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다. 거실로 내려온 나는 심장이 미친 듯 뛰는 것을 느끼며 숨을 고르려 했다. 그러나 귀에서는 여전히 방 안의 소리가 맴돌았다. 젊음과 욕망이 교차하던 그 소리. 그리고 그 소리가 내 세상을 산산조각 내는 소리였다. 그날 새벽 나는 부엌 식탁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날이 밝아오자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보였다. 초췌하고 낯선 여자, 그게 바로 나였다. 나는 그 순간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나를 바보로 만들고 내 남편과 내 재산을 탐하는 그 젊은 여자에게, 그리고 그녀를 붙잡은 남편에게 내가 가진 마지막 힘으로 맞서겠다고. 그날 이후 나는 완전히 달라졌다. 방 안에서 두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는 장면을 본 이후로 남편과 간병인은 더 이상 단순한 불륜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들은 내 집안의 숨은 도둑이자 적이었다. 내 인생 전부를 빼앗기기 전에 반드시 그들의 숨통을 끊어야 했다. 나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밥상을 차리고 친척에게 전화를 걸고 장을 보러 다니며 평범한 아내의 모습으로 위장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며 집안의 작은 움직임까지도 머릿속에 새겼다. 매일 새벽 그들이 함께 있었던 방의 공기를 맡으며 나는 서서히 계획을 세웠다. 며칠 뒤 나는 또 다른 단서를 발견했다. 남편의 머리맡 탁자 위에는 늘 약봉지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약봉지 아래에 작은 메모지가 깔려 있었다. 그 위에는 낯선 필체로 적힌 글자가 있었다. 내일 오전 서류 완성. 짧고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내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나는 남편의 책상을 뒤졌다. 그곳에서 두툼한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 속에는 내가 모르는 등기 서류, 보험 계약서,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맨 위에는 유언장 초안이 놓여 있었다. 거기에 남편의 모든 재산을 단 한 사람에게 남긴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 이름은 그 젊은 여자였다. 손끝이 떨렸다. 내가 평생을 바쳐 모은 집, 땅, 노후 자금.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그 여자의 손으로 넘어가려 하고 있었다. 남편은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니었다. 그의 마음과 몸, 그리고 재산까지 모두 그녀에게 넘어간 것이다. 나는 그날 밤 방 안에서 남편을 지켜보았다. 그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얼굴은 평온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간병인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내가 바라보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다. 당신의 인생은 이미 내 손 안에 있다. 그 미소에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두고 보자. 내가 직접 너희의 숨을 끊겠다. 그날 이후 나는 남편의 서류와 도장을 몰래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다. 이웃에게는 일부러 소문을 흘렸다. 남편이 요즘 이상하게 통장을 자주 만져요. 간병인이 자꾸 집안일에 간섭을 해요. 사람들의 입에서 내 목소리가 퍼져나가자 어느 순간 그 둘을 향한 의심이 마을에 퍼졌다. 그들은 아직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 증거를 찾기 위해 집안을 샅샅이 뒤졌다. 마침내 남편의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USB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간병인과 남편이 주고받은 영상 메시지와 사진이 가득 들어 있었다. 젊은 여자가 남편에게 속삭이며 보내는 영상, 그리고 남편이 그녀에게 보낸 돈 이체 내역. 나는 그 USB를 움켜쥐고 깊은 숨을 들이켰다. 마침내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들은 단순히 욕망을 나눈 것이 아니었다. 내 남편의 죽음을 기다리며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느새 방 안은 완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다. 이제 나의 어둠이 그들을 덮을 차례였다. 날은 흐리고 집안은 음습했다. 낡은 시계 초침이 째깍거리며 소리를 내고 커튼 틈으로 스며든 빛은 칙칙한 잿빛이었다. 나는 부엌 식탁에 앉아 숨을 고르며 그들을 기다렸다. 서랍 속 USB, 사진, 서류, 내 앞에 놓인 것들이 오늘 모든 것을 끝내줄 증거였다. 방문이 열렸다. 간병인이 남편을 부축하며 천천히 거실로 들어섰다. 남편의 얼굴에는 긴장보다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내 심장은 서늘하게 식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나를 향하지 않았다. 마치 이미 내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완전히 다른 여자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의도적으로 천천히 USB를 손에 쥐었다. 간병인의 시선이 그것을 스쳤다. 순간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마치 전쟁이 시작됐음을 서로가 아는 듯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그때 남편이 입술을 달싹였다. 쉰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했지만 나는 그 말의 뜻을 묻지 않았다. 대신 그의 시선을 따라 내 눈이 간병인에게 닿았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 속에는 내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밀착된 세계가 있었다. 숨결마저 공유하는 그 은밀한 관계. 그 사실이 내 존재를 가장 비참하게 짓눌렀다. 나는 테이블 위의 서류를 남편 앞으로 밀었다. 등기 서류, 유언장, 통장, 사본.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펼쳐놓았다. 남편의 미소가 순간 굳었다. 간병인의 눈이 커졌다. 그러나 놀람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녀는 곧 입가를 올리며 느리게 미소 지었다. 그래, 내가 봤구나. 말하지 않아도 그 눈빛이 전하는 메시지가 선명하게 읽혔다. 나는 그 눈빛에서 더 이상 인간적인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을 찾을 수 없었다. 그것은 순수한 승리자의 시선이었다. 내 집, 내 남편, 내 재산까지 모두 자신의 것이라는 확신. 내 존재는 이미 그녀의 그림자 아래 깔려 있다는 냉혹한 선언이었다. 그때였다. 방 안에 울리는 남편의 거친 기침 소리. 그 기침 속에는 두려움이 아닌 미묘한 설렘이 섞여 있었다. 마치 자신의 선택을 숨기지 않겠다는 듯한 표정으로 그는 떨리는 손을 간병인의 팔 위에 올렸다. 그녀는 그 손을 천천히 덮었다. 그리고 둘은 나를 향해 동시에 시선을 들었다. 순간 내 안에서 모든 억눌린 감정이 폭발했다. 내 목에서 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그건 말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의 결혼, 평생의 희생, 내가 지켜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부서지는 비명이었다. 탁자 위의 서류가 바닥으로 흩어졌다. 서류 위로 깨진 액자 조각이 흩날리며 빛이 날카롭게 반짝였다. 간병인은 그 틈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몸을 남편 쪽으로 더 가까이 기울이며 나를 도발하듯 웃었다. 그 미소 속에는 이렇게 말하는 듯한 냉혹함이 담겨 있었다. 이제 당신은 끝났어. 나는 두 손을 떨며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아닌 뜨거운 피가 뺨을 타고 흐르는 것처럼 온몸이 불타올랐다. 방 안의 공기가 뒤틀리고 시간조차 멈춘 듯 느리게 흐르는 순간 나는 직감했다.
이제 이 집 안에는 단 한 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내 손끝이 떨렸다. 눈앞의 장면이 현실인지 악몽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남편의 손 위에 포개진 간병인의 손, 그들의 시선 속에 담긴 동맹. 그리고 나를 밀어내는 그 침묵이 내 심장을 찢어 발기고 있었다. 나는 느리게 몸을 일으켰다. 마치 다른 세계에서 걸어 나오는 유령처럼 내 그림자가 벽을 길게 느렸다. 간병인의 눈빛이 나를 따라 움직였다. 그녀의 표정은 놀람이 아니라 확신이었다. 마치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이미 이 게임은 자신이 이겼다고 믿는 듯한 표정. 탁자 위에 USB를 집어들었다. 그 작은 물체 하나가 내 인생의 마지막 무기였다. 그 속엔 두 사람의 은밀한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숨결, 손길, 나를 조롱하는 듯한 영상과 메시지. 나는 그것을 높이 치켜들었다. 남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간병인은 잠시도 흔들리지 않고 내 시선을 받아냈다. 그녀의 눈동자가 말하고 있었다. 내가 뭘 하든 그는 이미 내 사람이다.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부러졌다. 수십 년간 쌓아온 인내와 희생, 그 모든 것이 산산이 조각났다. 나는 USB를 바닥에 내던졌다. 작은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내 안의 마지막 자존심이 부서지는 소리 같았다. 그리고 나는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한 움큼 집어들었다. 등기 서류, 유언장, 통장, 사본. 그것들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내가 살아온 세월, 내가 쌓아온 노후와 꿈, 내 인생 그 자체였다. 서류를 천천히 찢었다. 한 장 또 한 장. 마치 재물처럼 그 조각들을 하늘로 흩날리며 나는 차갑게 웃었다. 간병인의 얼굴이 처음으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앞으로 다가오려 했지만 남편이 그녀를 붙잡았다. 그 손길에는 두려움과 욕망이 동시에 얽혀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지막 확신을 얻었다. 이 집에서 내가 사라지길 원하는 것은 두 사람 모두라는 것을. 내 심장은 이제 두려움 대신 냉혹한 결심으로 가득 찼다. 나는 부엌 쪽으로 걸어가 서랍에서 작은 병을 꺼냈다. 남편의 약통과 똑같이 생긴 그 병. 하지만 그 속의 알약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손에 쥐고 거실로 돌아왔다. 남편은 숨을 몰아쉬며 내 움직임을 따라왔다. 간병인은 이제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눈빛을 보냈다. 세 사람 사이의 공기가 칼날처럼 팽팽해졌다. 나는 침착하게 남편의 물컵에 약을 떨어뜨렸다. 그리고 그 컵을 남편에게 건네며 마지막으로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수십 년의 결혼 생활과 배신, 그리고 끝내는 내가 이 집의 주인이라는 선언이 담겨 있었다. 남편의 떨리는 손이 컵을 움켜쥐었다. 간병인이 그 장면을 바라보며 숨을 삼켰다. 그때 나는 낮게 속삭였다. 이제 선택해. 남편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천천히 컵을 들어 올렸다. 그 작은 움직임이 이 집안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임을 우리 셋 모두가 알고 있었다. 남편의 손이 컵을 움켜쥔 채 떨리고 있었다. 작은 물결이 일렁이며 물방울이 가장자리를 넘쳐 흘렀다. 거실은 숨조차 막히는 침묵에 휩싸였다. 나는 숨을 죽인 채 그 순간을 바라보았다. 간병인은 남편의 옆에서 손을 뻗었다가 멈추며 이를 악물었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 희망으로 얼룩져 있었다. 남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쉰 숨결 사이로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리고 그는 컵을 입술에 가져갔다. 단 한 모금. 그 한 모금이 모든 것을 갈랐다. 나는 눈을 감았다. 수십 년의 결혼 생활, 함께한 시간, 그리고 나를 무너뜨린 배신. 그 모든 기억이 폭풍처럼 밀려왔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남편의 얼굴은 이미 고통으로 일그러지고 있었다. 그의 손이 허공을 휘젓다 바닥으로 떨어졌다. 컵이 산산이 부서지며 물방울이 사방에 튀었다. 간병인이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남편의 몸을 끌어안고 흔들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살려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절규였다. 나는 그 모습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내 가슴 속에는 슬픔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차가운 평온함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제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간병인은 눈물이 뒤섞인 얼굴로 나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남편의 침대 옆 서랍을 열었다. 그 속에는 남편이 그녀에게 넘기려 했던 모든 서류와 도장이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간병인을 향해 차갑게 시선을 던졌다. 그녀는 그제야 이해한 듯 몸을 부르르 떨었다.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패배했는지를 깨달은 것이다. 내가 침묵 속에서 준비해 온 것들이 그녀의 모든 야망을 한순간에 짓밟았다는 사실을. 잠시 후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이웃들이 비명 소리를 듣고 신고했을 것이다. 나는 문 밖에서 다가오는 소리를 들으며 숨을 고르았다. 이제 모든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 남편은 더 이상 나를 밀어낼 수 없고 간병인은 스스로 이 집을 떠날 수밖에 없다. 문이 열리기 직전 나는 간병인에게 마지막으로 시선을 주었다. 그녀의 눈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승리자의 미소는 사라지고 남은 것은 비참한 패배뿐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서류 한 장을 그녀 발밑에 떨어뜨렸다. 그건 남편이 그녀에게 모든 것을 남기겠다고 서명했던 유언장이었다. 이제 그 문서가 아무 의미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나는 조용히 뒤돌아섰다. 뒤에서 울부짖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이제 이 집의 이야기에서 그녀는 사라진 존재였다. 거실 한가운데 나는 홀로 서 있었다. 깨진 컵, 젖은 바닥, 흩어진 서류. 그리고 오직 나만이 남았다. 이 집은 다시 내 것이 되었고 내 노후도 내 인생도 다시 내 손 안에 들어왔다. 하지만 그 승리는 너무도 쓰라렸다. 나는 알고 있었다. 이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승리의 대가로 치러야 할 고독이라는 것을.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사람들이 떠난 후 남은 것은 침묵과 잔해뿐이었다. 깨진 컵 조각이 빛을 반사하며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서류 조각은 젖은 채 벽에 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나는 홀로 서 있었다. 남편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한때 나와 평생을 함께했던 사내가 이제는 단지 침대에 자국만 남기고 사라졌다. 그가 남긴 것은 사랑도 감사도 아닌 차가운 배신뿐이었다. 나는 그 자국을 바라보며 알았다. 내가 지켜낸 것은 남편이 아니라 내 자리, 내 생존이라는 것을. 간병인은 그날 이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가 남긴 것은 향수 냄새와 벽에 희미하게 스친 그림자뿐이었다. 그 향기가 사라지고 나니 집은 오히려 더 낯설었다. 마치 그동안 내가 살던 곳이 아니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뒤틀려 보였다. 나는 거울 앞에 앉아 나를 바라보았다. 주름진 얼굴, 텅 빈 눈동자, 그리고 싸늘하게 굳은 입술. 나는 더 이상 아내도 여자도 아니었다. 그저 살아남은 자,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킨 승자이자 패자였다. 밤이 깊어지자 창문 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흔들리며 부드러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 그림자가 마치 그 젊은 여자의 실루엣처럼 보여 나는 몸을 움찔했다. 두려움은 끝난 줄 알았지만 그 그림자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뻗어 탁자 위에 서류를 쓸어 모았다. 남편이 그녀에게 넘기려 했던 등기 서류와 통장 사본. 그것들은 이제 모두 내 것이 되었지만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대가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거실 한가운데 앉아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결국 남은 건 나 혼자구나. 멀리서 시계 초침이 째깍거리며 울렸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 집은 다시 내 것이 되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따뜻한 체온도 웃음도 없었다. 남편의 숨결도 젊은 여자의 향기도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남은 것은 차갑게 비어있는 시간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승리는 때로 가장 무거운 형벌이라는 것을. 모든 것을 지켜냈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 창밖에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늘도 해는 뜨지만 그 빛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내가 걸어가는 길은 이제 끝없는 침묵과 고독 속에서 이어질 것이다.